여기에서 우리가 노인간호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식이에서 단당류는 무조건 줄이고 다당류는 늘린다. 요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지방에서 어땠어요?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은 늘려라 하는 거 기억하셔야죠. 헷갈리지 마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방은 여러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했는데 에너지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1위는 뭐냐면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이 1등이고 이바로 누에는 게 뭐다? 지방이라고요. 그래서 에너지원은 됩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떤 거다? 신체 온도를 유지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좀 지방이 많으면 별로 추위도 안 타잖아. 그죠? 온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어떤 지방을 공급하는 게 좋다?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자.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자. 그리고 지방은 어디에서 소화된다? 소장에서 소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세 번째 거 중요합니다. 지방 소화는 관계하는 요소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담즙 그리고 리파아제이죠. 담즙 간에서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타민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자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이 있고 수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여러분 한 번만 더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에다가 여백에다가 간단하게라도 하나씩 껄쩍껄쩍 꺼놔. 저도 지금 껄쩍껄쩍만 꺼놨거든요. 안에 세부적인 거 안 했어. 세부적인 거 우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B1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부족했을 때 뭐였더라? 각기병. 그죠? 그리고 B2라는 거는요, 다른 이름으로도 한번 기억을 합시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으로만 안 나오고 비타민 C도 아스코르빈산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E는요, 리보플라빈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족했을 때는 입가가 갈라지지. 그거 뭐였지? 구강염. 생겼죠. 그 다음에 B3 이거는요 니코틴산 다른 말로 니아신이라고 했어요. 이게 부족하면은 뭐가 생긴다? 펠라그라병 기억나요? 펠라그라병 이것서 설사, 치매, 피부염 이런 거 생기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B6번은 피리독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족하면 빈혈 생겼죠. 빈혈. 그러면 6번의 2배 12번은 호발라민이라고 하는데 빈혈의 2배니까 빈혈이 어떤 상태일까? 심하지.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비타민 B12번을 기억하십시오. 뭐다? 악성 빈혈이라고요. 비타민 B12번은 호발라민이라는 건데 이게 부족했을 때는 악성 빈혈이 생길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9번 있죠. B9번은 엽산이라고 합니다. 엽산. 이거는 인부한테는 빈혈, 태아한테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잇몸에서 출혈이 되고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어떤 거야? C. 괴혈병 기억납니까? 괴혈병 다른 말로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했었죠. 자,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에 녹는 거잖아. 기름에 녹는 거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된다 안 된다?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어. 수용성은 저장 안 되고 소변으로 다 나가.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돼. 지용성은 저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지용성 비타민은 단백질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자외선, 그죠? 그리고 또 비타민 D는 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칼슘이나 인 이런 게 뼈에 축적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봐주시고 그런데 얘가 부족하면 구루병이라는 거 여러분 족보 같은 문제고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은 생식에도 관여한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타민 E 봐봐. E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는데 동물에게서 불임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E. 그 다음에 K 하면은 중요하죠. K는 무슨 일을 한다? 혈액 응고 역할을 하는데 얘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출혈을 유발하겠죠. 출혈.
되셨습니까? 자, 비타민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A, D, E, K 할 때 A, D, K, 특히 D, K 되셨어요? 그리고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 12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아스코르빈산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 영양소 중에서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해.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체 조직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그랬죠. 상처 치유 촉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하면은 단백질입니다. 그럼 이게 단백질과 함께 플러스 누가 있지? 비타민 C가 같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화시옥합병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상처 치유도 잘 안 되고 그럼 단백질의 마지막 쪼개진 모습은 어떤 겁니까? 탄수화물의 쪼개진 모습이 포도당이라면 단백질 쪼개진 형태가 아미노산이라는 거. 그러면 단백질의 최종 대사 산물은 찌꺼기, 단백질 찌꺼기가 뭔데요? 암모니아라는 거. 암모니아. 이거를 신장에서 요소, 요산, 크레아틴으로 배설해주죠. 그리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위에서 나오는 펩신, 그리고 췌장에서 나오는 트렙신, 그 다음에 장에서 나오는 에렙신, 이런 것 등이 단백질 소화액과 관여가 있다라는 거 눈여겨 한번 봐주십시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기질입니다. 무기질. 자, 무기질도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했었습니다. 다 한 번씩 다 언급했던 거고 언급 안 한 건 없었어요. 자, 그 중에서 1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칼슘. 칼슘 하면 뼈 떠올려야 되겠죠. 뼈, 치아에 좋다. 그리고 응고에 관여한다. 했죠. 그리고 또 칼슘을 흡수할 때 칼슘 하면 또 뭐도 관계돼? 비타민 D 이런 것도 올라야 되겠죠. 그죠? 칼슘. 그 다음에 철 하면은 어떤 거야? 철분약 하는 게 헤모글로빈, 피 만드는 거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적혈구. 헤모글로빈 구성 성분이다. 그러면 철분약 먹을 때 뭐와 함께 먹는 게 좋아요? 비타민 C. 그래서 C와 함께 먹어줘야 흡수가 잘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요오드 아까 했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오드가 많이 든 걸 먹으면 어디에 좋다? 갑상선에 좋은 거야. 갑상선에. 근데 만약에 이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부족했어. 요오드가 적어가지고 부족했어. 그러면 그건 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했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애기한테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이름을 크레틴증이라고 하고, 어른에게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점액수종이라는 표현을 쓴다. 같은 거야. 둘 다 어떤 거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불소라는 거 구강간호나 구강할 때 했었죠. 자, 불소 하면은 이거는 치아를 보호하는 건데 과잉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반상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의 불소 농도 얼마? 0.8. 수돗물의 불소 농도 0.8. 거기에서 0.2는 더 있어도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1ppm까지는 괜찮다. 근데 1ppm 이상이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반상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도라고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비만도는 정상 수치만 한번 눈도장 찍어두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100이야. 쉽게 말해서 표준 체중하고 내 체중이 똑같으면 제일 100이거든. 제일 좋지. 근데 사람 몸이 어떻게 또 그러나? 그래서 한 10 정도 적어도 되고요. 또는 10 정도 많아가지고 110 정도까지도 된다고요. 그래서 정상은 비만도는 90에서 110이다.
그 다음에 체질량 지수라는 거 있죠. 체질량 지수. 이거는요, 비만은 얼마 이상일 때 체질량 지수가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하냐면 25 이상일 때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비만의 기준이 25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과체중은 2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 피하 지방이 진짜 많네 이래 말한다 그랬죠. 그럼 피하 지방이 얼마나 되나 알아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볼따구 잡고 막 흔들어 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때 빨래 집게 같은 집게로 집어 본다 그랬지. 그 집게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캘리퍼라는 집게가 있죠. 그럼 어디를 집어 본다? 팔의 윗부분. 그래서 팔의 윗부분의 근육을 찝어보는 거죠. 상완 삼두근이라고 합니다. 상완 삼두근에서 피부 찝어서 피하 지방의 두께를 알아보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질환별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제가 페이지를 적어 놨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불신했나? 혹시 안 볼까봐 이렇게 조금 몇 가지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아는 거면 안 적으셔도 되고 좀 아리까리했다. 한 번 더 눈도장을 찍자라고 했다면 한번 고혈압, 그리고 통풍, 다른 것도 몇 개 있었는데요. 요것만 적었어요. 임신 중독증, 그리고 잘못 적었네요. 오타, 간질환입니다. 간질환, 그리고 또 만성신부전 밑에 적혀 있죠. 그리고 심장질환, 위장질환,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위한 질환까지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눈도장을 찍으시겠습니까?